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닷새간의 긴 추석 연휴 이틀 차인 오늘도 여전히 폭염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대전은 낮 기온이 34도까지 올랐고 세종과 공주, 청양에는 폭염 경보까지 발령되며 한여름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뜨거운 날씨지만 시민들은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함께 야외 곳곳에서 무더위를 식히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줄타기꾼 얼음산이가 전통 악기 연주 소리에 맞춰 새빨간 부채를 들고 외줄리를 아슬아슬하게 걷습니다. 하늘 높이 뛰어오른 뒤 앉기를 반복하고 줄에 앉아 있다가 아예 누워버리기까지 합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무더운 날씨에 그늘로 피해 앉은 관객들은 감탄하며 큰 박수를 보냅니다. 추석을 맞아 대전 오월드에서 펼쳐진 역동적인 줄타기 공연에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날씨지만 모처럼 모인 가족들은 빙글빙글 도는 놀이기구를 타고 윷놀이를 즐기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지나가다가 너무 더운 길에 들렀는데 와서 노니까 너무 좋았어요. 일단 애들하고 추억도 될 것 같고 가족들하고 즐거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장태산 휴양림에는 뜨거운 햇빛을 피해 산림욕을 즐기러 온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바람이 부는 시원한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어른들은 부채질하며 더위를 달래봅니다. 울창한 메타세콰이어 숲속에선 시민들이 평상에 누워 휴식을 취하며 간만의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직접 빚은 송편과 음식을 싸와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나눠 먹으며 도란도란 얘기도 나눴습니다. 부모님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산림욕 하려고 이제 바람 쐴 겸 해서 나왔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숲속에서 같이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무더운 날씨에도 시민들은 각자만의 방식으로 더위를 잊으며 가족들과 황금 연휴를 즐겼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연휴 둘째 날 고속도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 만큼 귀성 인파로 곳곳이 정체를 빚었습니다. 고속도로 교통방송 연결해서 이 시각 현재 고속도로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정희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저녁 8시를 넘긴 지금 고속도로의 귀성 정체는 대부분 해소됐습니다. 오늘 많이 불편했던 청주와 천안을 비롯해 이렇게 충청권 안쪽에서도 큰 무리가 없이 지날 수 있는데요. 그나마 정체가 남아있는 곳이 있다면 25번 논산 천안선과 1번 경부선 각각 지방 방향이 되겠습니다. 25번 논산 천안선 논산 쪽으로는 먼저 남풍새 부근에서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차량 터널까지 6km 구간 막혔다가 이후 2인 휴게소 부근은 고장차 여파 때문에 부분적으로 속도가 떨어지고요. 1번 경부선 부산 쪽으로는 청주 나들목 부근에서 짧게 부분적으로 속도가 떨어지는데 여기만 지나고 나면 회덕분기점 일대까지 큰 무리 없겠습니다. 대전 지역 안쪽의 경우는 300번 대전 남부선도 양방향 소통 상태가 원활하고요. 251번 고속도로도 정체 구간 없습니다.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에서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낮 3시 5분쯤 충남 공주시 사곡면 대전 당진고속도로 마곡사 IC 인근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앞선 SUV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등 총 6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비슷한 시각인 낮 3시 40분쯤엔 서천군 기산면 공주 서천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SUV 차량을 들이받고 뒤이어 달리던 승용차가 사고난 승용차를 추돌해 50대 여성 등 6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7분쯤 충남 금산군 복수면의 한 3층짜리 건물 1층 식당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식당 직원 6명은 모두 대피해 큰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주방 쪽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어제 낮 1시 32분쯤 서산시 인지면의 한 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차량 한 대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6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오늘 새벽 6시쯤 충남 당진시 대난지도 인근 해상에서 승선원 3명이 타고 있던 0.07톤 모터보트가 뒤집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근처를 지나던 레저보트가 모터보트에 타고 있던 3명을 무사히 구조했으며 평택해경은 다른 배가 지나가면서 파도가 발생해 보트가 전복됐다는 승선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추석 명절엔 고기나 생선, 떡과 같은 고열량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데요.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 당뇨 환자나 혈관 지방 관리가 필요한 고지혈증 환자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죠. 김종엽 개건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엔 가족들이 고향에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단란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추석에 주로 먹는 음식들은 대부분 기름지고 열량이 높습니다. 송편 5개만 먹어도 밥 한 공기에 해당하는 300칼로리 넘게 섭취하게 되고 동태전 3개, 식혜 1잔, 잡채 1접시가 밥 한 공기와 맞먹습니다. 이러한 추석 음식들은 혈당을 갑자기 올려 당뇨병 환자에게 좋지 않습니다. 실제 당뇨 환자의 경우 추석 전후 혈당이 평균 12.4%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특히 지방 성분의 노폐물이 쌓여 혈관이 좁아진 고지혈증 환자의 경우 더 조심해야 합니다. 고지혈증이 있으신 환자분들이 기름기가 많은 음식들을 섭취하시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심혈관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명절 음식 중에 기름기가 많은 갈비 등 섭취에 좀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면 추석 음식 섭취 관리가 필요합니다. 식사할 때 개인 접시를 사용해 먹을 만큼만 덜어 먹는다면 식사량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도움됩니다. 육류는 살코기 위주로 먹거나 채소와 버섯 등을 함께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추석 음식 조리법을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을 부칠 때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면 기름을 덜 사용할 수 있고 송편 반죽에 호박과 같이 단맛이 나는 채소를 갈아 넣으면 설탕 사용량도 줄일 수 있습니다. 샐러드, 나물 이런 섬유질들을 미리 좀 섭취를 해주시고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되면 포만감이 들게 되고 그리고 또 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줄어들게 되면서 높은 칼로리를 섭취한 만큼 운동도 중요합니다. 식후 바로 눕지 말고 3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거나 가족들과 함께 가벼운 산책을 하며 소화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뒤 달리기 등 유산소 운동으로 여분의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도 추석 명절을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TJB 닥터리포트 김종입입니다. 4억 원대 월세로 논란이 됐던 성심당 대전역점이 잔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코레일교통은 최근 성심당이 위치한 대전역 2층 마지방에 대해 월 수수료로 1억 3,300만 원으로 모집 공고를 띄웠습니다. 1차 공고에서 제시했던 4억 4천만 원보다 70%가량 대폭 줄어든 데다 현재 수수료와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성심당 대전역점이 계속 현위치에 남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코레일교통은 오는 23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은 뒤 심사를 통해 운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어제 FC 서울과의 원정 경기에서 3대2로 승리하며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대전은 전반 3분 마사의 선제골로 기선을 잡고 2분 뒤 최건주의 힐킥으로 곧바로 추가골을 뽑아내며 2대0으로 앞섰습니다. 서울도 곧장 추격에 나서 2대2 동점까지 쫓아왔지만 후반 37분 교체 투입된 김현욱이 득점을 뽑아내며 승부를 갈랐습니다. 지난달 최하위로 추락했던 대전은 최근 6경기 무패 행진으로 9위를 유지하며 강등권과 격차를 벌렸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마을 주민들이 공장이 생긴 뒤 암 발생이 잇따랐다고 주장해 조사한 결과 발암성 물질이 나왔지만 주민들이 암에 걸린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천안시는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의 건강 용역 조사 결과 보고회에서 2개 사업장 굴뚝에서 발암성 물질 19종 등 49종의 화학물질이 검출됐고 사업장 취급 공정에서도 발암성 물질 16종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용역사는 이러한 물질 검출로 주민들이 암에 걸렸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주민들은 그동안 유해물질에 계속 노출돼 왔다며 철저한 조사와 사후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공주시의 올해 1분기 생활 인구가 충남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최근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 2024년 1분기 생활 인구를 산정한 결과 공주시가 평균 55만 5천여 명으로 충남도 내 9개 인구 감소 지역 중 가장 많은 생활 인구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생활 인구는 주민과 외국인 등 주민등록 인구의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해당 지역에 머문 체류 인구를 합한 수로 공주시는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64억 원을 들여 야간 관광 확대, 폐교위기 학교 살리기 등 생활인구 확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